새벽 5시 찢어진 고무장갑 사이로 차가운 물이 스며듭니다. 40년간 매일 같은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던 65세 주부.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그림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사 노동이 뭐 힘들다고 그래? 집에서 그냥 밥하고 쉬면서 살잖아. 남편의 이 한마디가 40년 묵은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한 눈매의 할머니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녀는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작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은 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주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죠. 남편은 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살림을 맡았습니다. 젊을 때는 힘들었어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보니 제 손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쉬면서도 가사 노동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평생 밖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요. 아침이면 남편은 신문을 보고 저는 아침상을 차립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식탁 앞에 서서 반찬을 준비하고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남은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밥을 차리고 치우는 게 하루의 전부인 삶.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를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사 노동이 뭐 힘들다고 그래? 집에서 그냥 밥하고 쉬면서 살잖아. 이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제 삶이 쉬운 걸까요? 저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아이들은 저를 그냥 쉬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뭐 했어? 그냥 집에 계셨잖아. 그냥 집에 있었다. 그 말이 저를 철저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는데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집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TV에서 AI 그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신기한 마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휴대폰 앱을 깔고 AI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버튼 몇 번을 눌렀을 뿐인데 멋진 작품이 완성되었죠. 그 그림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이걸 직접 만들어도 될까?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나는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르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도 나만의 AI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무심코 한 온라인 마켓에 제 그림을 올렸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 봐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런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번 돈을 손에 쥐어봤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력도 늘었고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3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다시 500만 원이 되었죠. 평생 살림만 하던 제가 혼자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가 AI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한쪽에 놓인 중고 노트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을 위해 살림을 하다가도 이 시간만큼은 제 손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는 곧 가족들의 불만을 불러왔습니다. 밥상을 차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돈 번다고 생활비도 안 내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50년 넘게 살림하던 마누라가 갑자기 컴퓨터나 하고 있으니.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 소리쳤죠. 당신이 창피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번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야지.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제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걸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고요? 저도 이제 제 돈을 제가 쓰고 싶어요. 그리고 가사도 반반씩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사도 반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저는 말없이 지난달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00만 원. 그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가사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역할을 나누자고 하니 받아들일 리 없었겠지요. 남편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설거지를 부탁하면 못 들은 척했고 빨래를 개다가 일부러 어지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못마땅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집안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부엌으로 갔겠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한다면서? 저는 아들에게 AI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작품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어 보이던 아들이 제 수익 이야기를 듣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엄마, 이런 게 진짜 돈이 돼. 응, 처음엔 그냥 해봤는데 요즘은 꽤 잘 팔려. 그럼 엄마도 이제 우리한테 생활비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돈이라고 느껴지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무만 강요할 뿐이었어요. 엄마, 우리도 요즘 힘들어. 생활비도 많이 들고 조카들 학원비도 장난 아니야. 엄마가 돈을 버니까 이제 우리도 좀 도움을 받아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가족들에게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것도 다 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가족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조차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벌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쓸 거예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듯이요.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제 돈을 제가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요? 부엌에서 남편이 일부러 크게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사람처럼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넘기며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아들은 연락을 해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죠? 응, 주문이 많아서 조금 정신없네. 아, 그래도 우리도 힘드니까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저는 몇 달 전까지도 이 집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루 세 끼를 차려내고 가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놓은 양말을 주워 빨고 바닥에 흘린 국물 자국까지 닦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집안일도 안 하고 돈만 버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이상하다고?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집에서 뭐든 반반씩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평생을 집안일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도맡으며 그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반반씩 하자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니 가족들은 마치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러 큰 소리로 신문을 접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요즘 밥을 잘 안 차리더라.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그럼 당신도 같이 좀 해보세요. 내가 왜?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저도 지금 제 일을 하는 중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가사 분담을 하자고 하는 거냐고. 저는 차분하게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번 돈이에요. 남편은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수입이 그의 연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넘기려는 듯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너 돈 번다면서 생활비는 왜 안 내? 당신 연금이 있잖아요. 너도 돈을 버니까 이제 반반씩 내야지.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가사 노동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 몫이라고 하더니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반반을 운운했습니다. 평생을 집안일하며 살 때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돈을 벌게 되니 경제적으로 묶어두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점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가 나가.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산 집이지만 제가 이 집을 지켜온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고. 내가 돈을 벌어온 덕에 살았잖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든, 결국 그는 저를 자기보다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내쫓으려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제 돈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저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지 못하니 아예 쫓아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는 사실을요. 몇 달 전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부터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법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죠. 집 명의가 부부 공동 재산이라면 남편이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 역시 이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남편이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겠지요. 그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한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순종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남편이 내쫓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따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서류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며 저를 쫓아내려 할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남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제적 우위였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벌어왔고 저는 가정에서 살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 저를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것이 남편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이려 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제가 너무 변해서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이미 상담을 마쳤고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남편이 저를 마음대로 내쫓을 권한이 없다고. 그리고 내일 서류를 접수하러 갈 것이라고.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니 위협하는 수단으로 집을 내세운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남편이 평생 벌어 모은 돈도 절반은 제 몫이 됩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야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지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AI 그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작은 화면 하나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망설였지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참아왔고,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행사하려 했던 모든 권력은 법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내쫓으려 했던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그는 저를 법적으로 강제로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진행되면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그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믿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 순종적이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한 채 있겠지만 머지않아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온 신경을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마디라도 할까봐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변호사와 검토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결정을 끝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그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태도가 변하지 않자 곧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밥상을 차리지도 않았고 집안일도 더 이상 도맡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낀 일을 해결해야 했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편함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빨래를 개다가 짜증을 냈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겠지요. 제가 했던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가정에서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AI 아트 작업도 더 활발히 진행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었고 번 돈을 그곳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던 생활비는 한 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부속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위축되었고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겠지.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제가 떠나갔다는 걸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혼을 철회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의 통장에서 절반의 재산이 빠져나가자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대응을 끝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던 집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 재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몫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떠나야 할 차례였습니다. 집을 나가는 날,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저를 종속된 존재로 여겼습니다. 언제나 그의 뜻에 따라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고, 제 힘으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모두 외면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권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깔보며 살아왔으니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당연했겠지요. 그와 달리 저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AI 아트는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용돈벌이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 해외에서도 제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을 벌어도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을 테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제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고 제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찾았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AI 그림을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꿨지만 진짜 변화는 제가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였죠.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희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음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AI 아트 작업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해외에서도 구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익숙한 메시지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노력과 재능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이 낯이 익었습니다.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매자 김응응.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왜 제 작품을 산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를 가진 걸까요? 오랜만에 떠올린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쫓겨나듯 집을 떠날 때의 초라한 얼굴, 그리고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의 흔들리던 눈빛. 그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 없었고, 저 역시 그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제 삶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